그랜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구매하실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프리뷰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본 분들의 후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실 겁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이브리드가 동시에 생산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보통 동시에 생산이 됩니다. 다만 2022년 생산 계획이 일반 내연기관의 38%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장을 보면 본넷은 길게 보인다고 해요. 기존 그랜저보다 본넷을 뒤로 엄청 많이 뺐기 때문에 이번에 플랫폼을 바꾸면서 본넷이 상당히 길어 보이는 거는 원래 예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본넷이 길어져야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기존 그랜저보다 한 세대 다음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트렁크는 안쪽이 많이 깊다고 합니다. 현재 더 뉴 그랜저의 경우에는 트렁크가 일반 내연기관보다 바닥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K8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보면 트렁크 바닥 부분이 일반 내연기관 가솔린과 거의 비슷하죠. 그랜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라고 말을 안 하면 트렁크 사이즈만 보고는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제는 하이브리드에서도 트렁크 공간의 제약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장재는 요즘 나오는 신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네시스보다는 확실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장재에 대해서는 제네시스와 현대자동차 간의 하극상을 굉장히 좀 억제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아주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에 장착됐던 컬럼식 기어 노브는 이렇게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에는 끝부분만 앞뒤로 돌리는 타입이라고 해요. 이거는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봐가지고 선을 좀 넘었네요. 네 번째 썬루프는 보셨다시피 뒷좌석까지 이렇게 유리로는 돼 있지만 실제로 열리는 부분은 앞부분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뒷좌석에 탄 분은 굉장히 편했다고 해요. 실제로 타보면. 그리고 가죽 질감도 좋고 180 이상이신 분들 184cm나 185cm 근데 좀 상체가 길다 이런 분들은 머리카락이 좀 닿을 수도 있다.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시승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차량의 가격이죠. 기존 그랜저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판매 현장에서도 가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랜저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 2731만원이고 가장 비싼 모델이 옵션 안 넣고 4606만원이에요. 여기에 맥스로 잡아서 500만원씩 올린다 그러면 가장 비싼 가격은 5106만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옵션을 제외하고 가장 비싼 수준이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얼마나 좀 고급스러운 내장재나 기술들이 적용이 됐느냐 이게 실제로 차를 봤을 때 의견을 나누는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창 위장막 차량이 발견이 됐을 때 방향지시등이 시퀀셜 아우디처럼 주르륵 들어오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캘리그라피 혹은 가장 높은 파워트레인인 3.5 가솔린 등급에만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 밑에 트림들은 일반 깜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퀀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시퀀셜이 적용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등은 일반 깜빡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랜저 풀체인지에 들어갈 옵션으로 비전 루프가 있는데 기존의 아이오닉 5나 이런 데에 들어갔던 사이즈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확실히 차급에서 오는 비전 루프의 크기 이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파워트레인에는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보다 사이즈가 더 크대요. 비전 루프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옵션이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에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창문 유리가 얼마나 내려가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1열은 다 내려가고 2열은 개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5%에서 20% 정도 남기고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건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프레임리스 도어 관련해서 풍절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면 차량의 B필러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맞는 부분이 프레임 도어에 비해 적어져요. 풍절음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빌트인 캠에 녹음이 안 된다 그래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녹음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빌트인 캠을 특정 옵션에 억지로 끼워 넣지 않는 이상 빌트인 캠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가격표를 봐왔던 제 그냥 경험상 이야기인데 빌트인 캠을 혼자 따로 옵션으로 빼놓진 않을 거예요. 매력적인 기능하고 빌트인 캠을 묶어서 한 개의 옵션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일단 판매를 시작하고 추후에 연식 변경할 때 빌트인 캠을 따로 빼주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QHD 화질로 화질은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추천을 안 해요. 녹음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도 일반 사제 블랙박스보다 비쌀 거고 눈으로 봤을 때 깔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에는 4륜을 선택을 못 하고요. 리클라이닝 기능도 예상했다시피 아예 안 됩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을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출력의 차량에서 엄청 스포티하게 달리고 할 게 아니고 안정성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전륜 2륜 하이브리드를 지금 3년째 타고 있는데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타이어 관리만 잘
해주고 타이어를 제때 잘 바꿔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밀려서 사고 난 적은 없어요. 폭설 왔을 때도. 근데 사륜이 여유가 있고 넣을 수만 있다면 코너에서든지 아니면 가속을 할 때 안정적이고 기능에 따른 성능을 더 발휘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태생 자체가 편안하게 타는 세단이기 때문에 사륜의 유무가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나 3.5 GDI 가솔린의 경우는 G80에 들어가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차에 있는 카메라로 전방을 미리 보고 그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조건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약간 확률적으로 작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같은 높이에 위치만 조금 다른 그런 방지턱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지턱에서는 작동이 되고 어떤 방지턱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작동이 안 될 때 서스펜션 심각하게 안 좋냐? 그건 아니고요. 작동이 됐을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있습니다. 물론 G90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만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그에 버금가는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블랙잉크 옵션이 들어갑니다. 블랙잉크 옵션은 캘리그라피 트림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블랙잉크 옵션을 넣었을 때 전면 그릴이 하이그로시냐 플라스틱 재질이냐, 하이그로시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캘리그라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블랙잉크 옵션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블랙잉크 옵션을 선택하시면 20인치 블랙휠이 포함되고요. 시트 색상, 외장 색상, 천장 스웨이드 마감, 그랜저 레터링까지 전부 블랙이라서 이거는 근데 좀 굳이 왜 만들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면 좀 차량이 스포티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랜저가 저는 이런 성향의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3.5나 이런 약간 배기량 높은 차량들은 스포티하게 달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랜저라는 이름의 차량 자체의 목적이 편안하고 좀 넓은 실내를 가지고 이동하는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블랙 잉크 옵션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조수석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에서는 현재 그랜저와는 다르게 운전석에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갑니다. 아마 조절은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 손을 밑으로 내렸을 때 앞뒤로 누르는 버튼이 있을 거고요. 한번 누르면 5초 이내에 뒷좌석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5초 이내에 한 번 더 누르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오닉 6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는 뒷좌석 열선만 가능하고 통풍은 안 됩니다. 제네시스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통풍이 가능해요. 그래서 4명이 탔을 때 전부 다 통풍 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랜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급을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궁금했었던 거, 스티어링 휠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 메모리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끝쪽 사진으로 공개됐을 때 파란색 불 들어와 있던 곳 있잖아요. 제가 그 전 영상에서는 그게 항상 파란색으로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건지 라이트가 변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거기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분위기 연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코 모드를 넣으면 초록색이 들어오고, 컴포트나 스마트 모드를 넣으면 파란색, 혹은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올 거고, 스마트 모드 활용을 하면 이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주행 상황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모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건데, 선택되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변하는지 아니면 스마트 모드에 본연의 색상이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볼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 등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낮에는 가운데가 끊기게 나왔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뒷좌석에 핸드폰 넣는 부분이 좀 뚫려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무선 충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이제 제네시스와 차별화를 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킥모션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트림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들어가는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량 후미 바닥과 차량 사이에 발을 넣었다 빼면 트렁크가 열리고, 이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닫혀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점, 프리뷰 행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신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승 행사에 제가 참여하게 된다면 실제로 타보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고요. 며칠 사이에 가격표 유출이 될 것 같은데, 가격표가 유출된다고 하면 가성비가 좋은 트림이 어떤 건지,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되는지 등등해서 어떻게 구매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인지 등등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 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많이 얻어가시고 신차를 구매할 때까지 가장 좋은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